네, 안녕하세요. 저는 취업 스피치의 안정영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제 옆에는 우리 룩TV의 김수민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룩TV 김수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좀 뭐 많이 늘었나요? 좀 느은 것 같아요. 어떠세요? 아, 예. 저는 뭐 늘 꾸준하게 아주 조금씩 다마고치 키우듯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마고치 모르시나요? 네, 오늘도 우리 김수민 선생님과 함께 여러분들과 좀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제가 궁금한 거는 자기소개 이제 작성법 있잖아요. 그거를 합격자들의 자기소개서가 이제 기존에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거를 봐야 되냐 말아야 되냐 굉장히 호불호가 있어요.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아요. 그 자기소개서를 어떤 분은 합격 자기소개서를 많이 봐야 된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절대 보지 말아야 된다. 그걸 보게 되면 뭐 따라 쓰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보라고 해요. 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특히나 제가 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자기소개서를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분들 아니면은 처음 쓰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는 거거든요. 사실 이거는 자기소개서는 저는 일반적인 글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대체 내가 기업에다가 내는 자기소개서의 어떤 글의 형식은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지, 소위 나의 일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회사 입장에서 이 지원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평가받는, 그래서 평가 항목들에 관련된 부분들을 점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처음 써보는 사람은 당연히 어떤 글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합격했던 자기소개서라도, 아니면은 내가 합격했던 자기소개서를 못 구해, 그렇다면은 뭐 좀 기존에 다른 합격하지 않았던 자기소개서라도 뭐 자기소개는 이렇게 쓰는 거고, 뭐 성장 과정은 이렇게 쓰는 거고 등등의 그러한 어떤 다양한 내용들을 좀 파악할 수 있고 참고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굳이 내가 이걸 좀 볼 수 있는데 안 본다라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합격한 자기소개를 읽다 보면은 그게 이제 머리에 딱 박히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쓰면서 그쪽으로 방향이 흘러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살면서 거의 학생들, 취준생들 보면 다 비슷한 경험이잖아요. 뭐 동아리 얘기 나오고 여행 나오고 다 비슷비슷한 얘기인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단 마인드맵을 이용해서 본인의 얘기를, 경험을 쫙 끌어낸 다음에 쓰고 나서 보라고 하거든요. 합격 소개서. 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일단 내 내용을 적은 다음에 오케이, 그 다음 보셔도 돼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쓰실 때 있어서 결국에 한 인문상경계이신 분들은 최소 50개 이상은 쓰셔야 되는데, 자기소개서. 그렇죠. 50개 이상을 못 쓰는 이유가 뭐냐면 시간이 없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국에 써낼 수 있는 그런 소재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 내에 내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자기소개서를 빨리빨리 써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려고 한다면, 합격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얘가 이런 표현을 썼으니까 그걸 따라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친구는 첫 번째 어떤 구조로 썼는지를 파악하는 거죠. 그렇죠. 지원 동기, 특히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지원 동기인데, 회사 지원 동기를 어떻게 썼는지, 직무 지원 동기를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일단 구조를 잡는 거예요. 두 번째 파악한 건 뭐냐면, 말씀 잘해주신 것처럼 각각의 지원자들이 갖고 있는 마인드맵, 그런 걸 바탕으로 본인의 소재를 적어냈을 거잖아요. 회사 지원 동기를 쓸 때 어떤 친구는 그냥 단순히 회사를 분석한 내용을 쓸 수 있고요. 어떤 친구는 본인이 거기서 인턴을 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서비스 경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즉 그렇게 그러면은 그 친구는 그런 소재를 쓴 거죠. 그런 것처럼 합격 자기소개서를 보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구조를 파악해라. 어떤 식의 구조를 썼는지. 그래서 소위 이런 프레임으로 글을 쓰면 되겠구나. 두 번째, 그 안에 들어가는 소재가 무엇인지를 파악해라. 그러면 그 소재를 똑같이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나도 그럼 이런 비슷한 소재가 있잖아, 나도 그런 소재를 써내면 되겠다라고 하는 인사이트를 얻으라고 하는 차원에서 저는 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취준생이라면은 이거 보면 그럴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러면 합격 자기소개를 봐. 보는데 그거를 어떻게 구별하지? 별점을 높은 거를?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합격 자기소개라고 또 다 괜찮은 건 아니잖아요. 그럼 거기서도 골라낼 수 있는 능력이 내가 있어서 그거를 구조를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좀 알려주세요. 이거는 사실 제가 다른 그 다음 콘텐츠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뭐 말씀을 꺼내주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쵸,
이 글이 되게 잘 쓴 글인지 못 쓴 글인지 내가 어떻게 판단을 해?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소위 전문가분들이 평점을 매겨놓은 채용 포털이라든지 이런 데 자기소개서를 먼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왜 그러면 이 사람은 이 글을 잘 썼다라고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조금 하나씩 가져가자는 거죠. 그런 식으로 본인이 자기소개서를 보는 눈을 조금씩 키우다 보면 그러다 보면은 이제 본인이 그냥 글을 읽어도 이건 좀 잘 쓴 것 같다, 못 쓴 것 같다라고 한 기준을 좀 잡으실 수 있을 거고요. 그 기준점을 잡아드리는 건 제가 다음 시간에 다른 콘텐츠로 좀 기준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자기소개서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굳이 여러분들 합격 자기소개서 뭐 선배 아니면 여러분들의 뭐 동기가 미리 합격을 해서 그 자기소개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전 충분히 보시고요. 두 가지 구조와 어떤 소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쓸 것인지를 한번 대입해 보자라는 고민을 하신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실 수 있을 거라. 모방하는 창조를 하자. 그렇죠. 창조는 모방은 인과관계가 바뀌었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죠. 어머니니까 여러분들 많이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특히 처음 쓰시는 분들은 재밌으세요? 많이 보세요. 많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